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67페이지 밑에 4번의 건축 허가 등의 제한을 보시겠습니다. 자, 요 건축 허가 등의 제한은 건축 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건축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모든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제한을 할 수 있고요. 이미 내줬다 그랬을 때는 착공을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제한할 수 있냐 그러면 국토 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또는 주무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제한을 할 수가 있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요 시군구청장의 건축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언제 제한할 수 있을까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한할 때요, 제한 기간은 다 2년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요. 연장은 1회에 한해서 1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겠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시군구청장의 건축 허가나 착공을 제한했을 때는 즉시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요. 보고를 받은 국토부 장관은 제한의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할 때는 해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 우리 건축 허가 취소가 나오죠. 그래서 건축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른쪽 박스에 허가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 허가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공장일 때는 3년이죠. 그다음에 착수했지만 완료가 불가능 인정할 때도 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착공 신고 전에 경매,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도요. 건축 허가를 취소해야 되고요. 1번에 2년 내에 착수해야 되는데 정당한 사유 있을 때 뭐 천재지변이 있거나 홍수가 났다 그랬을 때는 1년 범위에서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다음 우리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이제 중요한 것들 보시면 뭐 단독 주택은 4개죠. 협의의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다다공 4개.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일종 근생 나오죠. 때 빼고 광내는데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5세대를 빼는 세탁소, 규모가 작은 아플 때 찾아가는 곳, 의원, 한의원, 침수론, 접고론, 조산원, 안마원, 제일 작고 가벼운 공으로 하는 운동, 탁구장, 탁구공보다 크거나 무거운 공은 다 2종 근생이죠. 그다음에 공중 화장실, 1종 근생, 2종 근생에서 중요한 일반 음식점, 독서실, 뭐 동물병원, 장의사, 동물 미용실, 실내 낚시터. 자, 문화 및 집회 시설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하는 건데요. 동물원, 식물원, 문화 및 집회 시설이고 조심할 거. 동물원, 식물원은 절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아닙니다. 수족관 같은 것도 문화 및 집회 시설이고 병원자로 끝나면 다 의료 시설인데 단 동물 병원은 의료 시설이 아니라 2종 근생입니다. 마약 진료소. 그 다음에 우리 유스 호스텔은요 절대 숙박 시설이 아닙니다. 수련 시설이에요. 그래서 유스 호스텔에요 한 새벽 한 2시쯤 가보면 학생들이 잠을 안 자고 있어요. 너네들 왜 안 자고 있니? 그러니까요.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어요. 숙박 시설이 아니라서요. 그래서 수련만 하고 있습니다. 동양화 수련하고 있죠. 초풍광, 똥광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 외국 공간하고 오피스텔은 업무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간은 도지사 공간 이런 건 단독주택인데 주한미 대사관에 가면 다 일하고 있어요. 왜요? 업무 시설이라서. 오피스텔도 업무 시설입니다. 관광자가 붙어도 관광휴게 시설이 아니라 관광호텔 숙박 시설이고요. 관광지에 있는 휴양 콘도미니엄도 숙박 시설이고요.
위락시설 단란주점인데 150제곱미터 이상, 150제곱미터 미만은 이종근생, 유흥주점 접대부 고용이 가능한 주점, 미시클럽 같은 거죠. 무도장, 나이트클럽, 무도학원, 댄스 교습소, 카지노 이런 거고요. 집배송시설은 창고시설, 주유소는 절대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니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학원이라도 운전하고는 자동차 관련 시설이고요. 축사나 도축장,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고물상은요 자원순환 관련 시설입니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 관련 시설. 우리가 원래 음악당이나 극장 같은 거는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하는 곳이니까요. 문화 및 집회 시설이 돼야 되는데 야외자가 붙으면 관광휴게시설. 어린이회관은 절대 노유자 시설이 아니라 관광휴게시설이고요. 휴게소, 관광휴게시설입니다. 장례식장은요. 장례시설이죠. 그렇죠? 장례시설로 이제 개정이 됐죠. 그래서 이때 이 장례식장은요. 대학교 병원 부속 장례식장은 의료시설에 들어가고요. 장례식장만 독립적으로 하는 곳이 장례시설에 들어갑니다. 야영장은 야영장 시설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른쪽에 용도 변경의 허가나 신고 의무가 나오는데요. 오른쪽 박스에 시설군과 용도가 나오죠. 1번부터 9번까지 자산전, 문용교, 근주기, 기타. 그래서 우리가 용도를요 9개 시설군으로 묶어놓고요.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바뀔 때는 용도 변경 신고, 하위가 상위로 바뀔 때 용도 변경 허가다는 거 그걸 알아두시고, 가로 3번의 동일 시설군 내 용도 변경은요 같은 시설군 안에서 바뀔 때는요 그럴 때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을 신청해야 되고, 같은 호에서 변경될 때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도 하지 않습니다. 가로 4번에요.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데 허가나 신고 대상일 때는 건물을 새로 지은 거나 마찬가지로 사용 승인 받아야 되고요. 허가 대상으로서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건축사가 설계해야 된다는 규정이 준용됩니다. 가로 5번에 임시 사용 승인 나오죠. 2년 이내로 하고요. 연장할 수 있는데 횟수나 기간 제한 없이 막연히 연장 가능. 그래서 대형 건축물이거나 안방 공사일 때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왕십리 지하철역 이거 대형 건축물로서 임시 사용 승인 연장하고 있죠. 70페이지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서요. 자, 이제 대지의 조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지의 조경 같은 거는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대지의 조경은요, 요거는 원칙이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축할 때는 조경을 해야 돼요. 근데 시험 문제는 조경 의무가 없는 경우, 이 의무가 없는 경우가 시험 문제가 되는데요. 이거는 기계적으로 외운다기보다는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자, 거기 오른쪽 박스에 조경 의무가 없는 경우들이 나오죠. 자, 거기 보시면은 녹지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1번 나오죠. 그다음에 9번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다 합치면 녹관 농자죠. 개발 안 된 곳. 이 지역에는 어떠한 건물을 지을 때도 조경을 할 의무가 없어요. 왜? 그 지역 자체가 조경이거든요. 그 다음에 2번의 공장하고 3번의 공장은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규모이기 때문에 조경을 강제하지 않고요. 4번의 산업단지 안의 공장은요 산업단지는 자체 조경이 돼 있기 때문에 개별 공장마다 조경할 필요가 없어요. 5번은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다. 나무 심으면 다 말라 죽습니다. 특성상 조경 등에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식물원에 조경할 필요 없죠. 등등 이럴 때는 조경하지 않는다. 안 와도 된다. 축사, 짐승이 사는 집. 우리 조경은 사람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죠. 짐승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죠. 축사에는 조경이 필요 없다.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3년 이내 쓰는 게 원칙입니다. 3년 쓰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주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 1500 미만인 물류시설, 창고 같은 거는 조경 필요가 없는데 단 가로가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은 나무 안 심으면 삭막해지니까 그때는 적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10번에 1, 2, 3번은 관광지예요. 나무 심으면 경치를 못 볼 수가 있죠. 창문 열었는데 경치가 안 보여. 나무가 가려서. 적용 의무가 없다. 4번은 골프장. 공 때렸는데 공이 나무에 걸릴 수도 있죠. 적용 의무가 없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공개 공지가 나올 때는요. 자, 공개 공지. 시내 지나가다 보면요. 빌딩 앞에 누구나 쉬었다 갈 수 있는 돌로 만든 의자도 있고 돌로 만든 탁자도 있죠. 이거 땅 주인이 사람 좋아서 설치한 게 아니라 건축법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치한 거죠. 그럼 이 공개 공지의 시험 문제 핵심은요. 어디다 설치하는가? 바로 빌딩을 짓는 곳에 설치하는데 빌딩 못 짓고 4층 이하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 녹간 농자에는 못 짓습니다. 설치 안 합니다. 녹간 농자는 설치하지 않는다. 근데 주거 지역 중에서 전용 주거 지역에는 설치하지 않죠. 이거는요. 용적률이 적기 때문에 빌딩 못 지어요. 일반 주거와 준주거 지역은 설치하고 상업 지역은 다 설치. 공업 지역 중에서는요. 공해가 심한 전용 공업 지역하고 일반 공업 지역은 설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준공업 지역에 설치하는 거죠. 공해가 심한 곳에 쉬었다 가라 그러면 죽으란 얘기죠. 자, 그래서 그다음에 4번에 도시화 가능성이 크거나 노산업단지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정 공고하는 지역도 공개 공지를 설치해야 되고, 자, 공개 공지를 확보해야 되는 건축물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대표적인 시설을 하나씩 기억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화미 집회시설 세종문화회관, 종교시설 순복음교회, 판매시설 명동 롯데백화점, 단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 설치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공개 공지 없습니다. 만들어 봤자 사과 개짝이나 쌓아놓기 때문에 사람이 못 쓰죠. 제외. 그다음 여객용 시설인 운수시설, 화물용은 제외죠. 업무시설, 광화문의 교보빌딩, 그래서 운수시설,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업무시설, 광화문의 교보빌딩, 숙박시설, 남산 힐튼호텔, 이런데 바닥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공개 공지를 설치하고요. 다중 이용 시설로 조례로 정할 때 공개 공지 설치해야 되고, 확보하는 면적은요. 이것도 조심해야 되죠. 대지 면적의 10% 이내입니다. 이것을 대지 면적인데 건축 면적으로 쓰면 안 돼요. 1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고,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 땅 팠는데 고인돌 나왔다. 고인돌 주변을 이렇게 담을 치죠. 그러면 이 현지 보존 조치 면적, 그것도 공개 공지 면적으로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조경 면적, 나무 심은 면적도 공개 공지 면적으로 계산해 줍니다. 설치하는 시설, 긴 의자나 또 조경 시설 등을 설치해야 되고요. 자, 공개 공지를 설치하면요 혜택을 줍니다. 이 혜택이 뭐냐 그러면요, 요것은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고 법에 나오는데, 실제로는 대통령령에는 건폐율 완화는 안 나오고 용적률과 높이 기준만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건물을 더 높게 짓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 공지를 설치한 대가로 건물을 더 높게 짓게 해준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점검이죠.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점검 등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고, 누구든지 공개 공지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에서 안 됩니다. 공개 공지 설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라도요, 공개 공지를 자진해 설치하면요 1.2배까지 완화시켜주는 규정을 적용해 줍니다. 근데 공개 공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을 당연히 설치해야 될 공동주택은요 1.2배 완화를 적용 안 시켜줘요. 단 주상 복합 아파트는 공개 공지 설치하면 완화시켜준다. 그 얘기가 가로 5번에 대한 얘기네요. 그 다음에 가로 6번에 공개 공지는 연간 60일 이내 기간 동안 문화 행사를 열거나 판촉 활동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 시장 같은 데 가면요, 동대문 가면 의류
쇼핑센터 앞에 공개 공지에서요. 걸그룹 지망생들이요. 손수건 3장으로 만든 옷을 입고요. 춤을 추고 있죠. 연간 60일 이내만 가능합니다. 판촉 활동. 광화문의 교보 빌딩 밑에 지하에 교보 문구가 있는데 그 입구에 공개 공지 있죠. 그래서 5월 달 가정의 달, 10월 달에 독서의 계절일 때요. 30일씩 해서 60일간 보통 판촉 활동, 재고 도서를 팔고 있죠. 예.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 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 이제 도로가 나왔는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도로는 아주 중요하죠. 도로는 중요합니다. 도로를 공부 안 하면 도로 학원에 오게 됩니다. 자, 도로는 예정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가 됩니다. 설치 예정이라도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고 건축법상 도로는 크게 3가지죠. 먼저 통행도로가 있고요. 통행도로. 그다음에 차량 통행 불가능 도로. 차량 통행 불가능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막다른 도로가 있죠. 이렇게 있는데 통행 도로는 2발로 걷는 보행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되고요. 폭이 4m 이상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데 뒤에서 차가 빵빵거려 비켜달라고. 그러면 이 길은 사람도 걸어 다닐 수 있고 차도 지나갈 수도 있어야 돼요. 폭이 4m 이상. 이게 원칙상 도로인데요. 근데 이 원칙상 도로가 설치되는 근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박스 안에 1번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다른 법률에 의해서 신설 변경 고시가 됐다.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는 건축법에 따라 설치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신설됐다 할지라도 보행 가능, 자동차 통행 가능, 폭이 4m 이상이면 건축법상 도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나 신고 시에 여기다 도로 설치한다고 위치를 지정 공고하면 그때부터 그게 도로가 돼요. 보행 가능, 자동차 통행 가능 4m 이상일 때는. 그 다음에 지형적인 영향으로 차는 못 지나다닌다 그래도 보행만 가능하고 폭이 3m 이상이면은 건축법상 도로가 됩니다. 계단식 도로 같은 것도 건축법상 도로가 되고요. 여기 막다른 도로가 있는데 막다른 도로는요. 도로 끝이 다른 도로와 연결이 안 돼 있는 게 막다른 도로예요. 그래서 요거는 길이와 도로 폭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면은 막다른 도로고요. 충족 안 되면 우리가 그냥 골목길이라 부르는 겁니다. 자,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일 때는요. 도로 폭은 2m 이상은 돼야 되고요. 10m 이상 35m 미만일 때는요. 도로 폭이 3m 이상은 돼야 되고 자, 도로 길이가 35m 이상일 때는요. 원칙적으로 도로 폭이 6m 이상이 돼야 돼요. 단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서는요. 읍면 지역에서는 폭이 4m 이상만 돼도 됩니다. 이렇게요. 요 35m가 왜 나오냐 그러면요. 막다른 도로 맨 끝에서 불이 났어요. 그럼 불 끄려고 딱 왔을 때요. 소방 호수 길이가 35m예요. 호수가 닿지 않을 때는 소방차가 진입해야 돼요. 그래서 폭을 6m 이상을 요구하는데 4m만 돼도 소방차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옆에 승용차 폭은 2m가 안 되거든요. 승용차가 한 대 주차돼 있다 할지라도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다. 근데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서는요. 불법 주차된 차량이 없다고 봐서 폭이 4m만 되면 요거 막다른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관련 법률에서 35m가 나면 다 불 끄는 것과 관련됩니다. 자, 그대로 외워주시고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이 나옵니다. 자, 도로의 지정은요.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위치만 지정하면 그때부터 도로거든요. 근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안 받고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기 곤란할 때. 두 번째는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사용했던 사실상의 통로. 자기네들이 몇십 년간 계속
도로처럼 썼어요. 공식적으로 도로 지정할 때 이거 동의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고요. 그 대신에 가로 2번에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는요. 무조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꼭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가 5번에 나오는데요. 자, 이게 어떤 거냐? 그럼 이런 거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요. 이건 이제 맹지가 되지 말라는 규정이죠.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도로 옆에 이렇게 대지가 있고요. 요 대지에 건축을 하려고 그럴 때는요. 요 건축법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돼요. 한 사람이 도로 쪽으로 나가고 도로에서 한 사람이 대지 쪽으로 들어오고 각각 1m씩 2m 이상은 접해야 됩니다. 이때 이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상 도로는요. 일단 보행이 가능해야 되는데 만약에 고속도로라든가 자동차 전용 도로에 접했을 때는요. 이건 맹지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 같은 거는요. 사람이 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자기는 고속도로 걸어봤다 그러는데 살아있는 게 다행이죠.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 보행 가능, 자동차 통행 가능, 폭이 4m 이상 이게 원칙이고요. 여기에 2m 이상 접해 있어야지만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데 이쪽이 만약에 공지가 이렇게 있대요. 그럼 일로 출입하면 돼. 이때는 2m 접하지 않아도 되고 여기가 요역지고 여기가 승역지인데 통행지역권이 있다. 이쪽으로 가거나 주의 토지 통행권이 있다. 그럼 일로 가면 되죠. 이랬을 때는 2m 접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오른쪽에 농막을 건축할 때 농막은요. 농사 짓기 위해서 필요한 건물이죠. 비도 피하고 농기계도 갖다 놓고 이거는 2m 접하지 않은 대지에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근데 거기 가로 3번에 기준의 강화라고 나오죠.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장일 때는 3,000 이상일 때는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대지가 접해야 된다. 그런데 사람이 별로 안 사는 축사나 작물 재배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그 위에 2m만 접하면 된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준 강화. 6번에 이제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이라는 게 나와요.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되고 건축선의 수직면. 그래서 건물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건축선이죠.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되고 지표 아래 부분은 넘어도 괜찮다는 거죠. 지표 아래 부분. 2번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나 창문 등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여기가 대지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 그래서 우리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요. 이게 건축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건축선에 딱 맞게 이렇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딱 맞게 지었어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에 맞춰서. 그런데 이렇게 이제 트럭이 지나가요. 근데 높이 4.5m. 높이 4.5m가요. 화물 트럭의 최대 적재 높이입니다. 그런데 화물 트럭이 지나가는 4.5m에서 누가 문을 열고 나오는 겁니다. 또는 창문을 열고 고개를 밖으로 빼고 밖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트럭이 지나갈 때 요 분은요. 본네트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창문을 보시는 분은요. 트럭 화물칸에 타게 돼요.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하지 마라. 문을 열고 닫을 때 그 얘기는 안으로 당겨 열거나 미닫이 문을 설치하라는 거예요. 4.5m 이하. 4.5m 화물 트럭의 최대 적재 높이를 말하죠. 그다음 우리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가 나오는데요. 자, 이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를 보시면요.
1번에 안전영향평가라는 게 나와요.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자 밑줄 쳐야겠죠?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인접대지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안전영향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해야 되는데, 오른쪽 박스를 보시면 시험에 나올 내용이 보이죠?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이라고 있습니다. 먼저 초고층 건축물. 우리 초고층 건축물이 뭐예요?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죠.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이거나 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16층 이상. 두 개의 조건을 다 충족하는 건축물은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이 됩니다. 이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내진 능력 공개, 이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봐두셔야 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오른쪽 박스에 나오는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 바로 내진 능력을 해요.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됩니다. 언제 하는 거예요? 건물 다 짓고 사용 승인을 받는 즉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 받는 즉시 내진 능력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내진 능력 공개. 다만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거나 내진 능력 산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박스에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되는 대상 건축물 나오죠. 1번 16층 이상인 건축물. 그래서 우리 건물 지을 때는요 15층까지 짓는 이유가 있어요. 건축과 관련된 각종 규제가요 다 16층부터 강화됩니다. 16층 지을 바에는 한 층을 낮춰서 15층 짓는 게 여러모로 유리해요. 그래서 15층까지 짓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16층 이상일 때는 내진 능력 공개 대상 건축물이 되고, 바닥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저 높이가 13m 이상 건축물, 처마 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 예.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 그 다음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나왔죠. 이런 것들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 번씩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뒤에 좀 넘기셔가지고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이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은 어떤 뜻이냐 그러면요. 오른쪽에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대상 건축물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에서 오른쪽 박스에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 신고할 때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확인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1번은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인데 가로가 중요해요. 주요 구조부가 기둥과 보가 목구조 건축물인 경우는 3층 이상일 때요. 목구조는 3층 이상부터.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인데 목구조일 때는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단 창고나 축사 작물 재배사는요. 무너지더라도 사람 안 죽죠. 축사 무너졌다. 불 피워야죠. 그렇죠? 예. 이때는 제외. 높이 13m 이상, 처마 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중요도가 높은 건물. 국가적 문화유산.
특수구조 건축물 2개,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런 것들이 있죠.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인데 앞에서 봤던 내진 능력 공개 대상 건축물하고 유사한 것들이 많죠. 준용돼서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이 나옵니다. 자, 우리 지역 및 지구 건축물에서 먼저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이 나와요. 요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이 면적 그대로 외우셔야 되는데 주거 지역과 기타 지역 나오죠. 그러면 주거 지역과 그 기타 지역 나와요. 그렇죠? 자, 주거 지역과 기타 지역은 60제곱미터 미달되게 분할 금지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주거 지역에서는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는 최소 120제곱미터는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할되고 난 다음에 각각의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은 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분할되고 난 다음에 각각의 대지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 녹지는 2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이니까 주상공록이 아니면은 뭐 관리나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 같은 데는 다 60제곱미터의 미달되게 분할 금지. 시험에 나올 때는요, 세분되는 용도 지역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은 분할 제한 면적이 얼마인가? 나 주거 지역 60제곱미터를 외웠는데 시험에는 일종 전용 주거 지역 이 뭐죠? 주거 지역 안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60제곱미터예요. 그 다음에 중심 상업지역은 얼마인가? 60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은 얼마예요? 중심 상업은 150이죠. 일반 공업도 150. 자연 녹지 200. 그래서 세분되는 용도 지역이 시험 지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세분되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요, 가로구역 단위의 높이 제한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가로구역이란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여진 일단의 대지를 가로구역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여진 일단의 대지, 그 가로구역, 우리가 보통 블럭이라 그러죠. 그 블럭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해요. 얼마까지 지을 수 있다는 식으로. 예. 근데 특별자치시장 등등은요, 가로구역 높이를 완화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요, 대지에 대해서는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높이를 완화해서 적용할 수도 있고, 자, 상이한 높이 지정이라는 말 나오죠. 이거 좀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상이한 높이 지정은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요, 한 20층짜리 건물인데 20층 꼭대기에 양로원이 있어요. 그래서 20층에 살던 할머니께서요, 엘리베이터 고장 난 거예요. 걸어서 20층을 내려왔는데 1층에 내려오고 보니까 위에다가 뭘 두고 내렸습니다. 두고 내려온 거예요. 트리를 두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간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하고 형태에 따라 같은 가로구역이라도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요것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서 확인을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같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